오늘 2024년 11월 13일 서유기 시간인데 저번 연희수 시간 때 했던 내용이 그거 브라운 운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산까지 하는 게 목적이고 일단 그거를 위해서 한번 셋업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각자 좀 생각하신 그런 이야기가 좀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먼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면 저 먼저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브라우니안 운동 브라운 운동? 그거 4개 스테이트먼트 적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일단 두 번째 스테이트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 화이트보드를 먼저 키겠습니다. 이거, 우선 정의를 이게 위키에다가 한번 그러니까 뭐지? 복붙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복붙해 올려놓겠습니다. 이거 지금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일단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위상에서 그 컨티니어스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겠는데 이번에 또 애매하게 almost surely continuous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거 좀 약간 좀 그렇다 싶고, 그러니까 또 다르게 일단 이거 하나고, 또 다르게 하나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샤너지기님 하신 말씀으로는 그 지금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들은 그 랜덤 베리어블의 패밀리 뭐 랜덤 베리어블의 그 집합이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한번 함수로 표현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했었냐면은, 그러니까 t가 주어져 있을 때 그 t로 t를 한 선택하고 또 거기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도메인 x에서 y로 보내야 되니까 이거 연속 함수랑 그러니까 합성 함수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아는 연속 함수는 다른 것 같다, 좀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네, 전 대충 이 정도까지 생각해봤어요. 이게 어려운 개념들이 좀, 뭐, 있는 것 같아요. almost surely continuous, independent increment, 그런, 그런 개념들 들어가 있어서 난감하다? 인 것 같습니다. 저 4번도 생각해봤는데, 4번에서 보면은 결국 WT랑 WS가 랜덤 베리어블이다 보니까, 그러면 저 WT랑 WS에서 샘플 스페이스가 다른데, 근데 그 함수의 정의역이 다른데 어떻게 함수끼리 뺄셈을 한다라는 게 저는 약간 뭔가 좀, 뭔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함수끼리 어떠한 그 연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채널 시간에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랜덤 베리어블 함수고 이 함수끼리 뺄셈은 저희가 정의를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이거 좀, 예, 헷갈렸습니다. 헷갈린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희수 시간에 했었던 걸로는 그 브라우니안 모션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밑에 있는 첨자 이제 그 T랑 S가 달라도 샘플 스페이스는 똑같이 가져가는 걸 가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샘플 스페이스는 같다고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뺄셈 이제 그 함수니까 WT랑 WS도 함수니까는 같은 샘플 스페이스에서의 함수의 뺄셈은 정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첫 번째 든 생각은 정의역의
WT가 랜덤 베리어블의 콜렉션이라고 했잖아요. 랜덤 베리어블을 얘기하려면 정의역이 있어야 되는데 정의역의 실체가 없는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느낌이었고요. 물론 정의역의 실체가 없는 것 같다? 없어도 되는 건가? 아무거나 주면 되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이었고, 음, 두 번째는 아직 좀 헷갈린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려주셨던 요 그림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는데, 이 축이 R축이다 라고 해주신 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린다라는 게 두 번째 감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같은 그림에서 조금 같은 의문점인데, 그러니까 저는 왜 헷갈려 생각했나 보니까 그 함수라고 하면 그 x에서 y가 둘 다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떡하니 y 그러니까 y 값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s가 없다 보니까 이게 내가 아는 함수가 좀 맞겠는데도 뭔가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채널지기님 하신 말씀으로는 뭐 s를 어떻게 잡든지 우리는 신경 못 쓴다? 신경 안 쓴다?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뭐 다시 그 몇 번 전에 이제 논의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샘플 스페이스가 이제 관심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긴 했었지만 사실 이제 완전히 관심이 없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약간 좀 그러니까 모델링하는 그 실체에 대한 것이 이제 샘플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긴 해요. 이제 전에 그 그 전에 뭐 이제 그 레코드를 봤었을 때 이제 그 동전 던지기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동전 던지기 이제 실체는 사실은 이제 전에 막 이제 HT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꼭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것 같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막 동전이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태를 샘플 스페이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뭐 이렇게 뭐 500 이렇게 써 있는 거, 여기가 뭐 이게 뭐 이제 여기 뭐 어, 어떤 이 방에서 이렇게 어떤 테이블 위에서 뭐 이 위치에 있었다 뭐 그런 것조차도 다 이제 샘플 스페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인식하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좀 이제 진짜 물리적 실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내가 모델링하고자 하는 그런 그 모델링의 모든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진짜 샘플 스페이스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브라우니안 모션에서도 똑같이 그걸 뭘로 설정하냐면 사실은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거나 내가 뭔가 브라우니안 모션을 적용하고 싶은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게 이제 샘플 스페이스가 될 건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내가 관심 있는 영역마다 다르고 문제마다 다 다르니까는 좀 이제 뭐 그냥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채널지기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샘플 스페이스는 그냥 단순한 어떠한 집합이라고 얘기하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수학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확률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이벤트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벤트라는 게 어쨌든 간에 어떤 물리적 실체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개념적으로만 존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컴퓨터상에 그냥 뭐 그 전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 데이터로도 그냥 어떤 영일 시퀀스로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인 것 같은데 그런 진짜로 뭐 물리적 실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의 진짜 상태를 그냥 샘플 스페이스라고 받아들여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진짜 하나하나 다 할 수 없다가 되니까는 이제 적당히 묶어서 이벤트라고 뭐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심 있는 영역만 떼서 이제 이벤트라고 설정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 논리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에서 이제 샘플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빌드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관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모르겠어서 샘플 스페이스를 그냥 실수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뭐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샘플 스페이스에다가 우리가 고렐 시그마 알지브라를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연속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연속적인 그 공간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제일 간단한 게 실수 주기라서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브라우니안 모션 이 네 가지 어떤 그 조건들 보고서 생각이 든 거는 일단 첫 번째 조건 W0가 0이다라는 것도 사실 W0도 함수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일종의 뭐 이제 그 치역이 0 한 점 집합인 그러니까 즉 0으로 가는 상수함수인가? 그러니까 좀 요런 거를 이렇게 좀 표시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컨티뉴어스인 건 알겠는데 almost surely continuous라는 게 뭐 almost surely라는 게 보니까 확률이 1이다 뭐 그런 거였는데 그 부분이 왜 almost surely 해야 되는지 요거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 세 번째로 independent increment라는 건 용어 자체를 모르겠어가지고 네, 그냥 생각을 안 해본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뭔가 약간 가면 갈수록 정기분포의 뭐 분산이 커진다 뭐 이런 것 같고 1번에서 W0가 0이니까 S에다가 0을 넣으면 WT는 기본적으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T인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의문이 드는 거는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게 뭔지가 살짝 좀 애매해졌습니다. 결국 뭐 CDF나 PDF나 그런 게 정규분포 그 식과 같다는 뜻인가?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약간 그쪽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어떤 분포를 따른다는 거에 정의를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그 전에 이거부터 좀 저기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 표시가 정확하게 정의가 뭔가요? 요 틸다의 의미가 이것의 분포인가요? 전 약간 일단 확실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PDF가 뭐 PDF 혹은 CDF 이런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로 갖는다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것의 분포라는 거죠. 이것의 분포가 정규 분포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네, 제가 그렇군요.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았는데 그럼 약간 뭔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뭔가 왜 는은 안 쓸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왜 등호를 안 쓰고 뭔가 이런 물결표를 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확률 분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랜덤한 값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등호를 썼을 때 같아야 되는데 그 같다는 거를 정의가 좀 하기 힘들어서 좀 그렇게 한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방금 이동욱 선생님 하신 말씀 이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W0 빼기 WS를 하면은 그게 뒤에 PDF고 일단은 이거는 0보다 큰 애일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WT는 제로인데, 근데 이 WS는 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얘도 WS도 0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WT-W0입니다. 전 이 WT 자리에 그냥 0을 넣을 때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 T가 S보다는 무조건 크는 게 여기 조건에 있으니까. 아, 네, 반대로 봤어. 아니면은 S를 T에 가깝게 만들어 보는 거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t 자체가 그 연속이다 보니까 실수다 보니까 어 실제로는 그 t와 뭐 t 마이너스 델타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어떻게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뭔가 잡아 보면은 이제 이거를 굉장히 줄이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생각을 좀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 진짜 전 이게 궁금한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텍스트로 쓰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니까 SP 정도로 쓰면은, 그러니까 이거 레이텍 그거 문법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쓰면 이게 RV 언더바 제로, RV 언더바 원 이렇게 해서 점점점 해가지고 RV 언더바 S 이렇게 쓰면 되는 게 맞나요? 이거부터 헷갈려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도 되는지가. 약간 그 t 간격이 만약에 등 간격이라고 치면은 약간 컨티니어스가 아니고 정수라고 치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사실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게 무한대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점점점이 아마 끝까지 계속 반복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거는 결국에는 이 방금 이동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WT가 이렇게 있고 W0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실제로 약간 이 W0가 제로라는 의미부터가 얘가 그러면은 상수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일단은 좀 싶은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어떤 뭔가 랜덤한 가정이 있어도 결국에는 다 랜덤 베리어블은 0으로 나온다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뭔가 상수처럼 뭔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어떤 이렇게 저번에 그려주신 것처럼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그 과정에서 전 시점에 대한 위치가 주어져야 이게 얼마나 뛸지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점프를 할지. 그래서 이제 그 서정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뭔가 우리가 연속한 게 아니라 그 디스크리트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 한 스텝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런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죠. 약간 옛날에 그 확률과 통계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한 칸 지날 때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뭔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럼 이 점이 시간이 이렇게 주사위 같은 걸 동전 같은 걸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위로 뒷면이 나오면 아래로 가는 이런 과정을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여기 이 점에 도달을 하려면 확률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해서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상태에서 점프 위아래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 한, 이런 식으로 이제 WT-WS가 뭔가 바이노미알처럼 이렇게 쓰여야 되겠죠. T- 아마 S번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가 동전이라고 생각하면 0.5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위아래가 아니라 여기 자체에다가 크기를 주고 싶으면은 이 정규분포를 쓰는 그런 스텝으로 이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서 뭔가 이런 거는 랜덤 워크라고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이제 이 랜덤 워크를 시간도 연속적으로 그다음에 이 뛰는 규모 점프하는 규모도 또 연속적으로 받아들이면 뭐 이렇게 위너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강성훈 선생님이랑 어 강성훈 선생님이랑 이제 서정 선생님께서 그 이제 제기해 주셨던 이 도대체 이 기호가 뭐냐라는 게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결국에는 어차피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거는 차치해 두고라도 이것도 어떤 랜덤 베리어블인 것 같으니까 이 함수 빼기 함수는 결국 함수니까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최소한 뭐 일단은 이거는 둘째 치고라도 이거부터 그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x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게 뭐지?
뭐 뒤에 것도 뭐 필요 없이 그냥 0, 1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스탠다드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인 거는 뭐 그래도 지식적으로 하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확실히 해놓고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저희가.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어쨌든 그 분포잖아요. n이라고 써 있는 거는. 그런데 네. 그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했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분포라는 게 나온 구석이 분포라는 단어가 나올 만한 구석이 probability measure밖에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그 혹시 기억을 하실 것 같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예전에 이런 그림 그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불렀었고 x로부터 그 인디스 되는 어떤 그냥 그 보렐셋이라고 할게요. 저기 보레 시그마 필드라고 할게요. 이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보렐 실수의 보렐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여기에 한 점이 사실 여기에 부분집합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 부분집합이 여기는 한 점인 건데 결국은 이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렐셋의 인버스가 보렐셋인 것. 근데 여기다가 뭘 줬었냐면은 그 프로버빌리티 메저를 줬었잖아요. 이렇게 줬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하나마다 어떤 그 값을 부여하는 P라고 써야 되나? 그래서 이 그냥 뭐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게 어쨌든 무언가 분포를 가리킬 텐데 지금 이 그림에서 분포가 나올 만한 구석은 제가 보기엔 이거밖에 없어 보여서 그래서 이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요 그림이 주어지면은 요 x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주어지는 확률 측도는 이 실수의 각각의 보렐셋에다가 요렇게 가는 요렇게 가야 되지만 중간 과정 다 그냥 때려치우고 그냥 요렇게 가는 걸 우리가 px라고 했었잖아요. 이 px가 이거라는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뭔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확률을 부여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보면 샘플 스페이스의 확률을 매기는 거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을 주는 거니까 이제 이런 그 자, 뭐, 펜을 다른 걸 써야 되나? 어,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뭔가 X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확률을 척도를 씌우게 되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얘가 실제로는 그 어떤 샘플 스페이스 공간의 어떤 집합처럼 뭔가 표현이 되는 친구고 근데 이제 뭔가 정규분포라고 가정을 했으면은 이 식이 이렇게 확률을 뭐 준다 뭐 그런 의미로 아 적기 어렵네요. 뭔 말하는지는 뭔가 받아들여지나요? 그래서 이거를 축약하는 단어가 이 시밀러 이 기호인가? 싶긴 하네요. 근데 제가 아는 저 물결 표시는 저거 뭐지? 그 저번에 말씀하신 그 요거 동치관계? 이형관계 요거. 근데 일단 제가 저 무르페스트 생각나는 애는 얘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 얘가 이 물결폰가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물결포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게 얘의 정체가 될 수 있을까?
제 생각엔 좀 다른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이항관계에서 사용하는 그 물결 표시는 기본적으로 한 집합에 속한 그 객체들에 대해서 성립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 확률 변수랑 이거 분포랑은 뭐한 집합에 속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물결 표시가 무슨 뜻인지 보기 위해서 약간 노트를 찾아봐가지고 분포에 대한 설명이 있는 노트 부분을 찾고 그거를 이제 왼쪽에다가 붙여넣어 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랜덤 명수 x가 주어진 시점에서 그 랜덤 명수의 역상을 통해서 확률 측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때 뭐 PXB는 뭐 그 PX 인버스 B의 역상을 P에 넣은 것이다 했을 때 PX를 뭐 분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X가 확률 변수 X가 N 그 뭐 정규 분포 N 0,1을 따른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이러한 방식으로 정의된 PX 인버스 B가 결국에는 그 정규 분포 저희가 아는 식을 영역 B에서 적분한 값이다. 결국 이 P 네, 정리해서 말하자면 PX 인버스 B라고 하는 값은 값이 곧 그 영역 B에서 그 정규 분포식을 적분한 값. 이렇게 되는 게 아마 그 제가 생각하는 이 정규 분포 0,1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음, 이- 제가 네. 혹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네. 네. 어, 잠시만요. 그래서 약간 여기 그 밑에 제가 식 쓴 것처럼 여기는 뭐 정규분포 식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네, 분포의 정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x는 0, x는 그 0,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x를 이용해서 정의된 확률 측도가 그 정규분포 우리가 아는 0,1 따른 정규분포 식을 적분한 거다. 그 B란 영역에서 적분하는 방식으로 확률 측도가 이 식과 같을 때 그걸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종합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 이 정규 분포 이게 보통 0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뭐 일단은 여기가 좀 B라고 복잡하게 써여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0부터 1이라고 해보면 이거는 보렐셋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X,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PX니까 아까 전에 되게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0, 이걸 똑같이 0부터 1까지 넣었을 때 그러면은 이 X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나오는 게 지금 사실 이거에 대한 우리가 그 정규분포에 대해서 확률을 구할 때 이 0부터 1 사이에 여기를 사실 적분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적분을 보통 이제 그 해석할 때도 우리가 노말 분포에서 0, 노말 분포가 0부터 1 사이에 있을 확률 이렇게 부르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하고 그 확률하고 지금
x가 0부터 1 사이에 들어가 있는 확률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해석이 된다?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실제로 계산도 그렇게 된다? 네. 근데 그러면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맞다면 약간 X가 이거를 따른다고 말하기 위해 할 때 P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확률 변수를 정의할 때는 확률 척도를 사용을 하지는 않잖아요. 다 그냥 저가 말하면 그 S랑 R만 사용을 하는 건데, 네, 그 확률 척도라는 게 어디에서 들어온 거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약간 그 시그널필드처럼 일단은 뭔가 있다고 가정을 한 것처럼 뭔가 일단은 이렇게 확률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확률 지금 준 게 어떻게 준지 모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줬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사실 제가 애매하는 거는 이렇게 확률을 줬다는 건 오케이인데 어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정규분포에서 이런 값들은 다 0인데 또 왜 이러지? 아니, 등호입니다. 네, 이런 값들은 다 0인데 뭔가 좀 그 약간 PDF와 확률 축도 간의 관계가 제대로 뭔가 감이 안 잡히는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진짜 까먹어서 그러는데 저 X가 저 물음표 N 영어 지금 하울링이 이거 이제 뭐 패드 저쪽에서 그런 거 같아가지고 지금 패드가 음소거가 안 이젠 또 괜찮네. 그러면 맞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이 x가 전기표 n 0,1을 따른다 이걸 한번 계산해보는 그거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까먹어가지고 이게 실제로 계산 레벨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데 저 까먹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뭔가 이 보렐 그 0,1이라는 거를 한번 계산을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그 보렐 이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줘야 되죠? 이렇게 등호가 헷갈리네요. 인터벌을 오픈 인터벌로 줘야 되는지 보렐 셋이니까 어떻게 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오픈 인터벌로 주든 아니면 클로즈드 인터벌로 주든 이걸 어떻게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보렐 필드 작업을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얘를 한번 그 차근차근히 뭔가 합성함수 같은 형태니까 계산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저는 고등학교 때 저거를 어떠한 그 케이스를 뭐 어떻게 줘가지고 저 때 확률 값을 구했나?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대학교 와서 오는 그 확률론의 그걸로는 전 해본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음, 사실 노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노테이션 노테이션은 사실 그냥 어떤 거에 그냥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일단은 그 약속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이 틸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노테이션이 조금 제가 보던 책에 노테이션이 있어서 노테이션을 조금 필요한 부분만 좀 떼와서 좀 공유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로 들어갔지? 일단은 이게 먼저 있고요. 그다음에 이랬을 때 사실 이 데피니션은 사실 필요 없긴 한데 지금 먼저 필요하진 않는데 음, 이렇게 쓰여 있긴 해요. 사실 이 데피니션 부분은 조금 다시 재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진 않고 근데 조금 이 데피니션 부분이 조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기까지 이렇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 지금 x가 랜덤 베리어블 x가 x보다 작은 것을 fx라고 쓰고 그랬을 때 이 x가 어 fx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x가 tilda fx 이렇게 쓴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fx는 여기서 만든 새로운 함수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그 시그마 필드 f는 아닌 거잖아요. 어 근데 그 노트에도 보면은 이 fx에 대해서 있어요. 흔히 저희가 보면은 CDF라고 부르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 노트에 보면은 노트에 CDF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디지? 네, 여기 있네. 이렇게 나온다. 네, 사실 이 말하고 지금 똑같은 것 같거든요. x의 인버스가 지금 마이너스 인피니트부터 x까지인 게 사실은 x가 x보다 작다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거 노테이션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음, px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저희가 그럼 디스트리뷰션은 정의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 게, 어, 실제로는 PDF나 CDF랑 같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생각을 했을 때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그 PDF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1의 뭐 그 꼴이든가 아니면은 CDF 꼴이든가 결국에는 두 개가 같은 걸 말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어 이제 방금 그 대답이 그 뒤에 CDF 위에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PX를 랜덤 변수 X의 분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른다. 혹시 누가 바로 CDF 위쪽에 있는 것도 캡처해 주실 이게 누가 이미 해놨네요, 위쪽에. 이거를, 예. 제가 아까 붙여놨습니다. 약간 그 분포를 저렇게, 음, 저는 좀 헷갈리는 게 그 확률 칙도와 CDF, PDF 그 관계가 막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PX가 정해지면은 CDF라고 부르는 것이 그 결정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들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어떤 게 주어지면요? PX, 그러니까 이제 PX가 주어지면 랜덤 변수의 X 분포가 주어지면은 CDF는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보렐셋에 지금 계속 얘네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 그럼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반대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거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CDF가 정해지면은 유일한 PX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그 명제 CDF 아래쪽에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CDF가 세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대응하는 유일한 확률 칙도도 주어진다고 적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붙여넣기 할 수 있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나요? 잘라서. 혹시 불전을 하셨나요? 아니요, 지금 노트를 슬랙에서 받아오려고 하는데 혹시 좀 화이트보드 슬슬 한 시간 돼가지고 슬슬 좀 마탱이 갔나 싶어가지고. 아 다른 분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CDF라고 부르는 애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니까 결국엔 CDF가 결정이 되면은 그에 따른 확률 측도가 존재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PX를 있는 그대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은 CDF를 통해서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 PX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보렐 시그마 필드 각각으로 정의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보레 시그마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값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반쪽짜리 그러니까 한쪽이 다 오른쪽이 닫혀 있는 그런 인터벌로 통해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PX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PX 자체가 지금 보렐셋에서 보렐 시그마 필드에서
0일로 가는 지금 이 함수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보렐은 지금 R에서의 보렐인 거고요. 왜냐면 X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유일하게 존재한지를 조금 이제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지는 이제 뭐 논증은 하진 않더라도 대충이라도 보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fx는 어쨌든 간에 지금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x까지라는 그 보렐셋의 특별한 애들을 지금 px를 건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걸로 다른 보렐셋들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를 한번 논증을 해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지금 중간 환기 타임으로 하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려는 게 원래는 여기에 있는 이거 뭐지? 그래, 위너 프로세스 4번에 이거에서 지금 이게 틸다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일단 알고 싶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갑자기 CDF까지 나온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그러니까 뭐랄지, 그게 좀, 그게 약간 약속처럼 돼 있으니까 예. 일단 약속이 뭔지 봤더니 일단은 CDF가 좀 등장하는 것 같다 인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사실 디스트리뷰션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FX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디스트리뷰션은 지금 위에서 봤었을 때 사실 이 말은 좀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이제 X 해서 디스트리뷰션 기브 바이 FX라고 한다면은 지금 디스트리뷰션이 여기에서 봤었을 때 지금 위에서 봤었을 때 이렇게 지금 확률 분포 X의 분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PX로 주어진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FX라고 정의하는 이게 이제 CDF라고 이제 정의가 되니까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서로 연관관계를 어떻게든 연결시킨다?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이 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정소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CDF라는 게 뭐 있다고 한다면은 확률 축도도 유일하게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서 distribution given by fx라는 게 말이 된다처럼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결국 확률 칙도와 어떤 특정한 CDF는 1대1 관계를 갖는다. 1대1 대응, 예, 의 관계를 가지니까 확률 칙도의 성질을 CDF로 완전히 다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인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틸다로 쓴다? 이게 네, 이렇게 나온 것점요. 네, 그렇게 뭔가 약간 점점 그림이 짜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전 그림이 안 맞춰서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면서 프로세스를 따라가고 싶은데 그러면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CDF를 저희가 어느 정도 계산할 줄 알아야 이게 뭔가 좀 이해하기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만약에 PX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있을까요? 안 될, SPF를 다 맞춰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예, 네. 그러면은 가장 쉬운 디스크리트한 케이스로 갈까요? 동전 던지기로? 돌고 돌아 동전 던지기 가는 게, 그, 우픈 거 같은데, 어, 근데 그 저희가 지금 네, 음, 보려는 그림에서 그 디스크리트한 이그젬플을 해도 아니니까, 되는 네, 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동전 던지기에다가 좀 정규 분포를 넣는 거는 좀 상상이 잘 안 돼서요. 음. 근데 뭔가 연속형 변수에 뭔가 PX를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나 싶어서 만약에 PX를 다루기 어려우면은 그러면은 FX랑 PX가 1대1이라는 거를 간단하게나마 논증을 한 다음에 FX를 다루는 논증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정규분포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편해질 것 같으니 아니면은 만약 정규분포가 좀 그렇다 싶으면 유니폼 분포만 계산이 더 깔끔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애시당초 얘가 계산이 좀 어려운 케이스인 건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되게 편하게 이제
PX가 뭐 이렇게 X 인버스의 보렐셋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얘를 어떤 그냥 뭐 0.1 뭐 이렇게 줄 수 있으면은 어떤 보렐셋을 넣어도 0.1이다라고 하면은 계산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어떤 보레셋을 넣었는데 전부 다 0.1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보레셋 중에는 전체 집합도 보레셋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우리가 아는 확률에 맞게 이것들을 보레셋마다 정의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케이스가 아니고 연속적인 케이스라면은 이것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그러면은 따라가 볼까요? 네, 그 제가 약간 좀 예시가 주어진 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여기는 뭐 S는 R1이고 뭐 F는 보렐 시그마 필드 그리고 R1에 대한 스탠다드 토폴로지로 맞는 보렐 시그마 필드니까 하나로 정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정규 분포에 저희가 아는 어 저희가 정규 분포의 PDF인 거로 보이는데요. 해서 근데 약간 제가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과연 그 X는 뭘 하는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그 P랑 아까 저희가 했던 얘기가 결국 뭐 P 확률 측도가 주어지면 CDF가 뭐 대응 관계가 있고 뭐 CDF 정해지면 PDF도 나오고 뭐 아무튼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과연 X가 뭘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X가 결국에는 S에서 R로 가는 함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S를 R로 잡아버리면 그래서 X를 R에서 R로 가는 함수로 잡아버리면 그냥 항등함수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X의 역할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X의 역할을 보려면 뭔가 S가 R1 말고 다른 걸 잡아야 딴 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건가? 근데 그럼 또 예시가 너무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정리하자면 제 의견은 일단 P는 일단 좀 확률 공간으로서 애초에 주어지는 거라 생각하면 P로부터 CDF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럼 X는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X가 확률 변수를 딴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가 잘 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여기 혹시 관역 하나 붙여놨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제가 사실 그 부분을 좀 제 스스로 해소를 해보려고 이거를 붙여놓은 건데요. 이게 제가 왜 붙여놓은 거냐면은 그 양궁이나 사격 같은 거 하면은 뭐 우리나라 선수들은 워낙 잘 쏘니까 여기 다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여기 튀어나가고 여기는 아주 뜨문뜨문 튀어나가고 이거를 이건 2D지만 그냥 1D라고 치고 분포를 그려보면 어쨌든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싶냐면은 S를 이 관역상의 모든 점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역상의 점이 이 관역이 R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해버릴 거냐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 점, 예를 들어서 이 점, 이왕이면 저 여기로 할게요. 펜으로 그릴게요. 예를 들어서 요 한 점이 있으면은 이건 S의 원소잖아요. 이 S의 왜 안 그려지지? 됐다. 이 점은 S의 원소인데 이 점을 R로 어디다가 쏠 거냐면은 어디다가 쏘고 싶냐면은 요 거리로 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얘를 대문자 R로 적는 거 어떡해요? 레디어스에서 반지름. 확률 변수의 느낌을 좀 이렇게요? 살리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 점이 만약에 X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점을 우리가 X라고 표시를 하면은 S의 원소인 X라고 표시를 하면은 X의 요 S를 뭐라고 표시를 할 거냐면 이렇게 R이라고 주는 식으로 하면은 이 R은 어쨌든 그 실수 집합의 원소일 거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S라는 샘플 스페이스가 뻔하지 않으면서 뭔가 확률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뻔하네요. 아, 농담해봤습니다. 뻔하죠, 뻔. 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수의 실수의 어떤 보렐셋은 요 S에서는 만약에 여긴 값이 양수라서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A부터 B까지다. 그러면은 거리가 A인 점과 B인 점 사이에 있는 요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약간 요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으로 가고, 근데 그, 이 제가 방금 색칠한 요 영역, 이 영역은 어쨌든 S에서의 보렐셋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어떤 그 0에서 1 사이에 어떤 값으로 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거를 우리가 P라고 불렀었잖아요. 확률 측도라고. 이런 관점으로 좀 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만약 이 같은 테두리가 같은 반지름이라고 치면은 이제 사실 여기다가 쏘나 이제 다 같은 확률 변수 값을 갖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X라는 함수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그 S의 원소들이 같은 R로 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갑자기 헷갈리네. 그럼 이 확률 측도가 정의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정의역이 뭐였죠? 정의역이 시그마 필드니까 뭔가 이제 저희가 이 위에 점들을 뭔가 집합처럼 모아 놓으면은 그 이제 시그마 필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계산을 하고 싶다고 R은 1인 이런 계산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점 각각에 부여된 확률 측도들을 다 더하고 싶은 거겠네요. PR은 1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그냥 반지름을 1이라고 둔다면 이 테두리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네. 부여된 확률 식도를 다 더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점을 제가 x1이랑 x2만 이렇게 그냥 두 점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약간 R은 1을 만족하는 점이 저렇게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실제로 샘플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확률 측도의 정의에 따라서 얘네들을 그 다른 디스크리트한 파티션이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시켜서 따로 적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두 개가 아니고 점 위에 있는 모든 거를 다 계산하려면 뭔가 무한 급수를 통해서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을 다 계산하는 그 확률 식도를 다 더하는 그런 느낌으로 계산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적분 확률 측도 자체는 아시다시피 카운터블 애디티브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 실선 위에 있는 점들은 언카운터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아, 점들은 0이지만 실선 전체는 그 0들의 합으로 표현될 수 없는 거죠. 그렇네요. 예, 네. 맞는 지적입니다. 그 맞네. 전체 그 최대 반지름을 좀 제한을 하시는 거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최대 반지름, 뭐 제일 큰 원을 1이라고 한다든지 반지름이 전체까지 해버리면 R 전체로 해버리면 너무 크니까 제가 예시를 들려고 관역을 가져오긴 했는데, 관역을 가져오니까 관역이 평면이라서 여기다가 보렐셋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헷갈리네요. 차라리 2D가 아니라 그냥 1D 관역으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수축이랑 뭐 똑같은 축이긴 하지만 뭐 그 실수축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 거니까 뭐 상관없지 않나라는
그냥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참, 근데 떠나서 원래 하려던 게 뭐죠? 어, 저는 백곰? CDF 계산하고 싶어가지고. CDF 계산은 동전 던지기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말은 근데 참고로 그 이거는 정확한 적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이거 적분할 수 없어요. 네. 유니폼 분포 같은 거를 생각하는 게 그래서 방금 뭔가 관역 예시를 하면서 이제 든 생각이 뭔가 어떤 확률 측도라는 거를 이제 결국엔 확률이라는 거를 좀 철학적으로 이제 그냥 뭔가 믿음의 영역이라고 봤을 때 뭔가 이제 강성훈 선생님께서는 이 중심을 기준으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뭔가 2D 가우시안 같은 그런 봉우리를 이제 확률 측도로 정했다면은 이제 가운데에 갈수록 뭐 확률 측도의 값이 커지는 게 맞는 부여고 저는 그, 이 관역 안에서 랜덤하게 쏟아지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여기 나올 확률이랑 이제 이 점이랑 이 점이 같은 어디든 똑같은 확률을 갖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같은 거 안에서도 이제 확률 측도가 바뀌니까 제가 뭔가 이해하고 있는 반론은 확률 측도는 결국에는 이 개별적인 원소에다가 다 확률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막 이제 아까 전에 말씀 덧셈도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이유성 선생님 말대로 그렇게 이 예제에서만 해도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이런 점들은 언카운터블 해버리니까 또 카운터블 하게 확률 축도를 더한다는 게 좀 와닿지가 않네요. 집합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잘못 접근하셨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확률 칙도는 정의역이 보렐셋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렐셋을 어떻게 잡았냐가 먼저 사실은 선행이 돼야 돼요. 아,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겠네요. 네, 정의 숙지가 좀 덜 돼 있는 확률 축도 부분이 덜 돼 있었군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예. 볼 시그마 필드. 네. 네. 그렇네요. 개별적인 확률의 사건을 부여해서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보렐 셋을 먼저 주고 나면은 보렐 셋을 통해서 싱글레톤을 만드는 형태로 계산이 돼서 그게 0이 나온 거겠죠? 네, 그렇게 보통 컨티뉴어스에서는 보통은 네. 네, 그쵸. 아마 그랬을 텐데 반대로 이제 보레스를 정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개별 원소에다가 확률을 부여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구체적인 이야기라.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그 채널지기님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샘플 스페이스랑 그 보렐셋을 중요하다기보다는 반대로 반대로 설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 예를 들어서 x라는 게 있고 얘가 뭐 어떤 거를 뭐 따른다고 일단은 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샘플 스페이스랑 그 볼 시그마 필드를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그냥 이거에 이 x에 대한 역상이 보렐셋의 역상들 다 모아가지고 그냥 걔네들로 이제 보렐셋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냥 해버리고 그냥 X를 계속 X만 가지고 생각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구체적인 거를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샘플 스페이스부터 시작을 할 게 가능한가 싶긴 해요.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샘플 스페이스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짜내려고 하면은 막 완전 불가능한 것 같진 않은데, 약간, 왜냐면은 저희가 계속 뭔가 이 샘플 스페이스가 주어지지 않고 X만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랜덤 베리어블의 의미가 뭐지라고 생각이 계속 되는 거에서 막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일단은, 그러면은 네, 반대로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면 네네.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이제 뭐 fx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 위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fx가 있으면은 이에 대응하는 유일한 확률 출도 px가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 이제 굳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f를 엄청 쉬운 거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px를 어떻게 구성이 하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됐었을 때 샘플 스페이스는 뭐지? 그다음에 뭐 그 샘플 스페이스의 뭐 보렐셋은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쉬운 거를 방금 생각을 해봤는데, 위너 가정을 해서 첫 번째 조건이랑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여기 실수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0을 잡았을 때, 첫 번째 조건이 의미하는 거에다가 넣으면은, 어떻게, 라이트 컨티니어스니까,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이 CDF라고 부르는 이 위너 과정에서 첫 번째 W였나요? W0라고 하는 것들. 자꾸 는 기호가? 네, 맞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CP. 그러니까 지금 위너 프로세스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지금 이제 서지영 선생님께서 지금 그 디스트리뷰션 기분 파이 fx라는 게 이해가 안 되신 이제 지금 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싶다? 약간 그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위너 프로세스랑 무관하게 f를 하나 좀 간단한 걸 설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px랑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아, 말을 네. 드린 거였어.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걸로 저는 이런 FX를 잡은 거였어요. 음, 약간, 모르겠어요. 저희가 약간 가장 쉬운 세팅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게 좀 더 간단할 것 같긴 해요. 어, 직선을 가정하는 게 좀 더 쉬우려나요? 이제 좀 비슷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1일 때는 이제 여기를 좀 띄워가지고, 1일 때부터는 1인데, 여기를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있는 거? 저도 처음에는 그걸 생각을 했는데, 네. 네네. 아, 예, 좋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먼저 이거 빨간색인 경우부터 하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PX를 저희가 가정했는 거죠, 본 거죠. 아, 정확히는 F를 가정을 한 FX, 거예요. 네. FX. 그러면 FX에서 시작을 해서 PX를 이제 어떤 모양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럼 그거를 역으로 이제 뭐, 사실 샘플 스페이스랑 뭐 그런 것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어가 보자. 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FX를 빨간색인 친구를 적어 보면은 이제 이런 함수를 그리신 게 제 이해가 맞다면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부동어가 헷갈리는데 뭐 연속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CDF 뭐 FX를 가정을 했으면은 뭐 1, 2, 3번 조건은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맞는 것 같고 그럼 얘를 통해서 원래 PX가 뭐였을까를 지금 해보자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아까 그림 어딨지? 그려놓은 거. 그러면 그럼 여기 여기 포인터로 해야겠다. 포인터 어디지?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은 저희가 지금 세팅에서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저희가 시작한 부분이 뭐지? 얘인 건가? 음, 이것보다 좀 한 단계 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PX를 이용을 해서 사실은 이제 이걸로 가지고 FX를 구했잖아요. 네. 이제 어디 있냐면 그게 이제 여기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역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지어졌을 때, 왜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 노테이션을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레퍼런스로 가져온 노테이션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으니, 시작이 지금 여기서 fx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그 다음에 이제 px가 있으니까는 x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p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림이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근데 저 FX라는 게 CDF를 지칭하고 있는 게 맞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시작점이 CDF에서 저 그림까지 넘어가고 싶은 거 알겠어요. 예. 네, 왜 그걸 하냐면은 지금 여기 위너 프로세스에서 4번이 지금 그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이해된 것 제가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딴지를 걸고 싶은 게, 네, 그, 지금 여기 아까 붙여주신 요 레퍼런스 상에 보면은, 틸다를 붙일 때 x는 랜덤 베리어블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fx가 여기 CDF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fx의 정의가 애초에 p에 의존돼서 정의가 되는데, 네네, 그런데 p는 확률 측도기 때문에 그 디스조인트한 두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을 해서 그 p를 씌우나 아니면 각각의 p를 씌운 걸 더하나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fx라는 것 자체는 증가하는, 그러니까 모노토닉하게 증가하는 함수여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아까 여기 이런 식으로 쓸 때, 네, 여기 n은 네. 증가 함수가 아니잖아요. 이제 거기가 어, 이제 이게 사실 쓸 때 네, 그 이제 얘는 저희가 노트에 보면은 그 PDF, PDF나 PMF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은 걔를 쓰는데 걔를 넘어가기 이전에 그래서 이거거든요, 이거. 네. 근데 이제 그거 이전에 사실 이제 이거부터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어, 잠시만요. 그래서 그러고 사실 보니까 이것도 있네. 그러니까 네네, 지금, 지금 확대해서 보고 있는 건데, 네, 이 부분이랑 네. 정확하게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저희 이 관계가 있는 건 알고 그냥 이제 저희가 산업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그 PDF랑 CDF랑 연관관계가 네네, 있다는 거는. 네, 이제 보통은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그 지금 노트 순서대로는 지금 CDF가 먼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PDF는 사실 그 뒤에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먼저 일단은 먼저 CDF 쪽을 이제 나와 있으니 그냥 CDF 쪽을 네네네,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PDF 쪽으로 넘어가자. 약간 좀 그런 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틸다가, 그러니까 x tilda n 0,1이라고 써 있는 게, 네, 이, 정말 이 텍스트만 정말 리터럴리하게 딱 보면은, 네, 아까 fx의 정의 자체가 cdf였으니까, 네. 이 노테이션은 랜덤 변수 x의 cdf는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면 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x의 그러니까 확률 밀도, 확률 칠도? 확률 칠도가 f 요거야 라고 말하는 건 될 것 같은데, 이거야 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해서, 그래서 제가 딴지를 걸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PDF랑 동치냐라고 하면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물론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PDF의 한 가지 예시인 거고, 아니요. 아,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PDF랑 이게 동치냐라고 하면은 그거가 네. 아니라는 뜻으로 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PDF이면서 PDF, CDF 다 그냥 같은 뭐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CDF,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PDF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이걸 의미하는 것도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주장에 동의를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저희가 노말 분포라고 적는 이 형태는 그래서 결국에는 확률 척도를 지정해 준 거지 뭔가 CDF나 PDF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X가 정규분포 이렇게 N을 따른다고 해서 이 N이 FX라고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러니까 PX라는 거는 이게 정규분포에 뭔가 잘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이제 CDF나 혹은 PDF를 그냥 다 어떻게 설명해도 맞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게- 아까 노트가 막 결국 네. 분산돼 있어가지고, 음, 여기, 결국에는 네.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 있는 px라는 게 결국은 랜덤 베리어블 x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 확률 공간에서 확률 측도까지 주어져 있을 때, 그 px가 여기 보렐셋은 어쨌든 그 코도메인에서의 보렐셋이잖아요. 코도메인에서의 보렐셋을 어느 그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쏘는
그러한 함수가 px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랜덤 변수 x의 분포라고 부른다. 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는 이제 저 이해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정확하게 이 틸다의 정의가 그 그러니까 이거냐라는 게 사실 제가 그 갖고 있는 질문인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을 저 노트를 이 표시대로 쓰면은 이걸 의미하는 거냐라는 게 이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인 건데요. 그거는 일단은 얘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 맞나요? 네. 네네. 아, 네네네.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PX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른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근데 PX를 따른다고 하는데 FX를 그럼 왜 적냐라고 얘기한 게, 유일한 확률 축도로 세 가지 조건을 따르면 만족이 되니까, 그러면은 FX는 뭐냐? FX가 존재하면은 PDF가 존재하면 CDF도 존재하니까, 약간 이 뭔가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어, PDF를 따른다고 적든 CDF를 따른다고 적든, 혹은 이제 우리가 아는 이 위에 있는 PX를 따른다고 적든, 결국에는 세 개가 어떻게 적든 다 같은 확률 측도를 가진다고 서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방금 마지막에 적으신 fx는 이 스몰 fx죠? 네, 스몰 FX입니다. 아, 네네. 그럼 결국에는 뭔가 표기는 달라도 본질적으로는 뭔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래에서 CDF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도, 뭔가 이 PX가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다루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온 얘기가 아닌가. 예,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한 약간 그런 예시가 아닌가 싶어요. 본질적으로는 PX가 맞을 거 음, 같아요. 본질적으로는. 근데 PX는 되게 막 보렐셋에 대한 보렐셋에 대한 함수니까는 되게 복잡하다? 좀 그런 관점인 거. 그러, 그러니까는 좀 더 간단한 뭐 FX를 뭐 이렇게 CDF를 쓰든지 PDF를 쓰든지 그 그런 확률 것 같은데. 측도 P를 직접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려는 예시를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과정이. 근데 저희가 연속한 실수 공간에서 찾자면 그 실수 공간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아까 김태익 선생님께서 좀 지나면서 말씀하신 동전 던지는 확률 공간? 한 동전 두 개 던져서 한 H, H, HT, TH, 그리고 TT. 이게 이제 헤드, 테일 해갖고 얘네가 그냥 샘플 스페이스. 그리고 이 샘플 스페이스에 이제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는 이거 그 파이널 셋이니까 그냥 파워셋으로 주면 확률 측도 직접 쉽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HH는 4분의 1. 각 원소 하나짜리 넣으면 4분의 1 뱉고, 그 원소 두 개짜리 보렐셋 넣으면은 2분의 1 뱉고, 원소 세 개짜리 보렐셋 넣으면 4분의 3 뱉고, 그 전체 집합에 대해서는 1 뱉고, 공집합 넣으면 0 뱉는 확률 측도 직접 정의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정의된 확률 측도를 가지고 뭐 CDF 굳이 뭐 그리자면은 확률 변수를 가령 뭐 나온 X가 이제 확률 변수면 이제 이 여기서 정의된 시그마 알제브라에서 어떤 이 0에서 1로 가는 건데, 나 0에서 1이 아니라 R로 가는 건데, 가령 뭐 H가 나온 개수를 X로 둔다. 고 했을 때 이 X의 PDF, CDF, 아니 PDF는 아니 probability mass function이겠죠? PMF랑 그 누적 분포 확률 함수 그냥 바로 쉽게 정의될 것 같거든요. CDF 대략 한 이 H가 나온 수라고
라고 한다면은, 이게 확률 변수라고 한다면은, 이 fx는 이제, 어, h가 하나, 전혀 아예 안 나올 확률이 이제 0. 아예 하나도 안 나왔을 때 0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 4분의 1이 있는 것 같고, 하나, 두 개 있을 경우에는, 아니다. 하나 있을 경우에는 확률이 2분의 1짜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마우스가 지금 그다지 익숙하지 않아서. 네. 그리고 두 개인 경우에는 다시 모든 그 케이스에 대해서 x는 두 개 이하니까 대략 한 스텝 펑션 비슷하게 생긴 right continuous한 그 함수가 CDF로 바로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예시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보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계산적으로는 직관적으로 명료할 것 같아요. 그 샘플 스페이스도 명확하게 있고 CDF 계산도 쉽고 그 PMF 계산도 쉽고. 예. 네. 아, 말씀하세요. 어, 네, 되게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어 그건 이제 사실 지금 여기에서는 확률 축도를 먼저 정의를 하고 CDF를 계산을 했으니까 이제 저희가 반대로 이 CDF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확률 축도를 다시 재정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CDF만 그려놓고 CDF를 재정의할 수 있느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저거 뭐시기냐. 그 CDF에서, 그러니까 김재수님 그려주신 게 시기,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 가는 게 걸로 이게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반대로 샘플 스페이스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계속 아주 단순한 막 PDF, CDF 그리려고 했던 게 샘플 스페이스 상을 그리기가 어려워서 계속 그런 함수를 찾아다녔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를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 케이스부터 시작하자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단순한 예시를 한번 제안해 봤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나 빨리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 그래도 이게 저희가 방금 결국에는 PX가 랜덤 베리어블에 의존하는 건 맞으니까 랜덤 베리어블도 마찬가지로 제가 H가 나온 어, 횟수로 쓴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는 뚫려 있어야 되고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4분의 1로 잡았지만은 좀 변주를 가기 위해서 같은 형태지만 뭐 3분의 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아마 CDF를 정한다면 확률 숙도가 정해져야 되니까 여기도 1, 그럼 똑같이 여기는 그럼 2분의 1로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되면은 CDF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 같아요. 방금 동전된 시기의 시와 그리고 같은 샘플 스페이스에서 같은 랜덤 베리어블을 사용했을 때 확률 칙도는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CDF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에서 다시 확률 칙도를 네, 그렇군요. 네,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 P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네요. 얘가 다시 계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좀 의문인데
네, 될 것 같네요. 약간 여기가 0일 때 x가 0이라는 거는 이제 tt라는 샘플 스페이 아니, 샘플 스페이스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럼 얘에다가 확률을 씌운 게 3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x는 1일 때가 어, 두 가지가 나오겠죠? ht일 때랑 th일 때. 그러면은 이때의 확률이 이제 더해서 2분의 1이었으니까 6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 x가 2일 때는 hh밖에 없으니 phh가 나머지랑 다 더해서 1이 되려면 이렇게 2분의 1 이런 확률 칙도를 가져야 이 CDF가 나오고 근데 CDF를 먼저 정리하고 또 이런 게 나왔는데 어, 좀 의문이 드는 지점은 사실 얘랑 얘는 첫 번째 x가 0일 때나 x가 2일 때는 오케이인데 x가 1일 때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보렐셋 맞죠? 그렇죠. 보렐셋은 맞고 보렐셋에 정의돼서 6분의 1 나오는 거 타당한 것 같은데 얘네 둘의 각각의 확률은 구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 구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구할 수가 없는 건가요? 관심이 X에만 있다면은 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러면은 원래 정의에서 확률 측도의 정의가 X라고 이렇게 그럼 실수의 보렐셋 마다면은 사실 이렇게 정의가 확률 측도의 정의가 끝난 건가요? 물론 나머지 우리가 관심 없는 사건인 대상들에 대해서도 또 뭐 x가 1.5일 때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러면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PX가 이제 이게 실제로는 이거고 여기도 이거고 이거니까 012에 대해서는 다 했는데 이- 자연스럽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다 0을 주면은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쵸. 예. 얘네들 다서에서 이미 1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렇게 어, 정의가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네. 확률 측도로 잘 정의되었느냐라는 문제에서 체크해야 될 거로 제가 딱 생각이 드는 거는 저희가 확률 측도 값을 줄 수 있는 부분 그 셋이 있고 줄 수 없는 셋이 있잖아요. 방금처럼 못 구하는 셋이 있잖아요. 이게 못 구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막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만약 못 구한다 친다면은 구할 수 있는 셋들을 다 모았을 때 그게 시그마 필드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면은 확률 측도라는 함수가 잘 정의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아니 뭐 저도 그냥 떠오른 거라. 예. 아니, 예. 무슨 말씀인지 납득이 가는 것 같은데, 약간 네, 네. 네. 아, 어쨌든 확률 네. 측도란 게 그 함수로서 정의되려면 자기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값을 반드시 가져야 되잖아요. 그 정의역은 시그마 알제브라고.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알제브라마다 값을 다 주느냐. 그럼 값을 다 준 게 시그마 알제브라가 맞냐. 뭐 그런 거죠. 음, 예. 좋네요. 근데 이제 연희수 시간에 컨티니어스일 때는 실수에다가 스탠다드 토폴로지라는 거를 주고, 그다음에 디스크리트인 경우에서는 다른 토폴로지를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여기서 뭔가 계산이 꼬이는 건가요? 아, 방금 문제에서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통상적인 토폴로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구간을 주게 되면은 이상해지는 게 맞죠. 애초에 얘가 아, 오픈셋이 아니, 제가 아니,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잘 몰랐어. 네. 그 그냥 각 점이 다 오픈셋이에요. 점도 다 아, 오픈셋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오픈셋이에요. 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거 하고 지금 세 점만 지금 값이 있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지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막 마이너스 0.5부터 0.5까지 하면은 사실 들어가는 건 0밖에 없으니까 다 다 유니온을 하더라도 아니 카운터블이 아니니까 좀 그렇게 하긴 애매하네요. 점들을 아무튼 그렇게 다 해도 뭐 어차피 3분의 1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0이니까요. 음, 그러면은 이것도 오픈셋인가요? 그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에서는 네. 점들을 유니온, 각 점들을 오픈셋으로 보는 거고, 토폴로지의 정의 중에서 아비타리 유니온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점들이 각각 오픈셋이니까 오픈셋을 유니온해도 얘도 오픈셋이 되는 거군요. 네. 이렇게 또 정의의 중요성이, 아, 그럼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저거 아닌가요? 파워셋 아닌가요? 네. 맞죠? 예. 그렇네. 그러면은 저희가 실제로 줄 수 있는 정의역이 이 확률 측도에서 이 B에 적혀 있는 애들이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실제 0 공집합도 들어가야 되고 0, 1, 2, 0, 1 이렇게 해서 0, 2, 1, 2, 1, 2, 3이 끝인 거죠, 사실. 저희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음, 값을 줄 수 있는 보를셋이 이게 끝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저희가 샘플 스페이스의 공간을 굳이 얘네들에게 부여할 필요가 없이 얘네들 각 점마다는 저희가 계산이 될 테니까 확률 네, 축도의 값이 다 정의가 된 게, 맞죠. 네, 맞죠? 이게 참 그 제가 맞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위 세,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F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유일한 확률식도 PX가 존재한다. 라고 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S는 뭔지는 모른다는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랜덤, 왜냐면 제가 지금 사실 그 들으면서 종이에다가 그리고 있던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밑에다가 여기 잠깐만 아, 네. 그려보겠습니다. 어, 어, 잠깐만요. 색깔이, 펜으로는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전 어, 아이패드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왜 저도 연결이 안 되지? 잠깐만요. 왜 색깔이 이렇게 희미하게 나오지? 이거 아, 아이패드도 옵션이 다를 수 있는데 색깔을 조정하는, 예, 예, 찾았습니다. 약간 S에는 지금 원소가 4개가 있고요. 이렇게 4개 있잖아요. 그리고, 어, 그니까, 뭐, 보레셋이긴 한데, 사실 뭐 파워셋이긴 한데, 파워셋에는 원소가, 그, 원소 하나짜리가 이렇게 4개 있을 거고, 원소 2개짜리가 6개, 그리고, 원소 하나도 없는 거 공집합 여기 있고, 네, 원소 2개짜리 6개, 원소 3개짜리가 4개, 원소 4개짜리가 사실상 S인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고 싶은 거는 그냥 또 50대 50인 동전이라면 이렇게 주고 싶은 거잖아요. 확률 축도를 준다면은. 얘는 0으로 쏘고 싶고, 요거 4개는 전부 다 4분의 1로 쏘고 싶고, 이거는, 잠깐만요. 맞나? 2개짜리, 4개짜리, 6개짜리일까요? 16, 3분의 그러니까 이 4개는 그 원소 하나짜리고요. 원소 1개짜리 집합이고, 여기는 2개짜리 집합, 여기는 3개짜리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아, 파워셋입니다. 네네. 그냥 아, 네네네네. 보렐셋인데 네, 아, 파워셋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네네네. 여기다가는 4분의 3을 주고 싶은 거고, 여기는 1 주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랜덤 베리어블은 어쨌든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줘야 되는데, 뭐 모르겠어서, 그냥 저기 뭐냐, 이렇게 줬어요. 0, 1, 2, 3. 그래서 얘는 0으로 가고, 좀 불편하니까.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1로 가고, 얘는 2로 가고, 여기는 3으로 가는. 이렇게 줬습니다. 음, 이렇게 준 다음에 그럼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이걸로부터 인듀스 되는 어떤 보렐셋이 있을 거고 그럼 이거는 실수의 보렐 시그마 필드가 있을 거고 그럼 이거는 보렐셋들의 실수의 보렐셋들의 집합일 텐데 약간 이런 느낌일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음, 0을 포함하는 0을 포함하는 어떤 만약에 보렐셋을 잡았다. 그러면 이 보렐셋의 인버스는 이 원소 한 개짜리 중에 하나인 뭐 요거라고 칠게요. 0을 포함하는 어떤 모렐셋을 하나 잡았다. 그럼 이것의 인버스는 이거일 거고. 잠깐 맞나요? 제가 맞게 얘기하고 있는지 잠깐 확인을 하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맞게 얘기하고 있는 넵, 건가요? 그쵸? 넵, 넵,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B0라고 할게요. 그러면 P의 B0는 우리가 4분의 1이라고 펜이 버벅거리네. 4분의 1이라고 보고 싶은 거고, 만약에 그 0과 1을 포함하는 어떤 보렐셋을 잡았다면, 그러면 이걸 제가 만약에 B01이라고 쓰면은 B01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0과 1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결국 요거 두 개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인버스는 요거 두 개를 가져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뭐 하나 뭐 요거로 칠게요. 그러면은 4분의 2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뭐 4분의 2가 될 거고 그리고 음, 사실 생각해보니까 이게 꼭 0이 아니어도 되네요. 그냥 0, 1, 2, 3 중에서 하나만 포함하고 있는 어떤 보렐셋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전부 다 4분의 1로 갈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 PX를 잡은 다음에 이것의 CDF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음, 0에서, 그쵸. 0에서 일단 한번 그 4분의 1로 띄고, 그 다음에 2에서 4분의 1로 또 4분의 1만큼 띄고, 3에서 4분의 1만큼 띄고, 잠깐만, 하나, 둘, 셋. 한 번 더 띄어야 되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거든요. 요게 CDF일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약간 그 생각하고 계신 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PX, 그러니까 확률 축도가 먼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FX가 주어졌을 때 네, 이때 왜 PX가 유일하게 정의이 되냐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좀 엄밀한 그 논증은 아니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데 여길 여기가 꼭 뭐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여길 A, B, C 1이라고 두면은 그러면 어쨌든 그 음, PX가 이거의 정의가 PX 마이너스 인버스 잠깐 맞나요? 맞죠? 네, 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X를 내가 만약에 여기를 잡았다. 여기를 만약에 X로 잡았다. 그러면 그 X에서의 확률 측도는 그냥 A가 될 것 같고 음, 그다음에 만약에 X를 여기서 잡았다. 아이고. X를 여기서 잡았다. 여기 뭐 X0라고 X1이라고 할게요. 그럼 X1에서의 확률 측도는 이 P라는 게 그 이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집합을 뭐라고 썼었죠? 집합 기호를 뭐라고 썼었지? 잠깐만요. 그냥 2라고 썼었구나. P라는 확률 측도의 정의가 P, 2, 1 합집합이죠. 2, 2는 물론 그 2, 1과 그 2, 2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있으니 X1을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구간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뭐 아이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뭐 X0까지 그다음에 그 X0부터 X1까지 약간 이렇게 잡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X1에서의 그 확률 측도 값을 정의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네. 결국에는 그 CDF의 저 보레셋이 이걸 통해서 나머지들을 다 만들어내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네네, 네네네네. 음, 네, 그, 그럴 거, 그 말씀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컨티뉴어스에서도 성립을 네, 할 것 그럴 것 같거든요.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x1이니까, 네, 이게 지금, 이거에 지금 px 인버스를 하면 이게 지금 fx의 x1인 거잖아요. CDF x1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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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쵸. CDF x0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이거가 지금, 사실은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되긴 하지만, 지금 이제 그게 맞겠네요. 정의상, 네네네, 맞아요. 네, 이렇게 돼야 되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간에, probability x 인버스 x0 x1 그게 이제 이게 합집합이기 때문에 합집합이고 디스조인트니까 얘가 분리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probability x 인버스의 이거의 x 인버스의 probability는 x1 그 뭐냐 CDF x1 CDF 빼기 x0 CDF 이렇게 도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이제 그렇죠. 그게 네네네. 이제 기본적인 오픈셋은 아니지만 이게 거의 기본적인 그 뭐냐 그 뭐냐 토, 토폴로지잖아요 거의.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알고 있으면 결국에는 얘네들을 각각을 다 알고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합집합이랑 교집합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아니, 뭐 합집합을 통해 가지고 시그마 알지브라에 있는 것들도 각각 다 계산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그럼 CDF의 세 가지 조건들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실제 이것들을 저는 이거를 어떻게 만들지? 약간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왜냐면 사실 저희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옆쪽이 오른쪽이 닫혀 있는 거 가지고 왼쪽이 열려 있는 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게 약간 저는 그 CDF의 두 번째 조건이 라이트 컨티니어스랑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약간 닫힌 각각. 구간은, 네, 그러니까 그 한쪽이 닫힌 거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도 아까 잠깐 그 적어 봤는데, 네네,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지금 이걸 할 수가 이 마이너스 x부터 그 임의의 x에 대해서 요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러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x를 빼고 싶은 거니까 음. x 빼기 이거를 전부 다, 합집합? 아, 약간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야 합집합. 되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걸, 아이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CDF에 따르면 오른쪽이 닫혀 있다는 게 주어지고 오른쪽이 열려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네. 그쵸? 네. 이걸 전부 다 합집합을 하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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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이러면은 x는 포함이 안 되는데, 그쵸. X는 포함이 네. 안 x는 되겠죠. 포함이 안 되는데, x에 임의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아, 결국은 x의 열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 수가 근데 있겠네요. 제가 오늘은 이제 다들 아, 다른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녹화는 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